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개발자가 말하는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법에서 시간에 대해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설명란이랑 카드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꼭 봐주세요. 저는 약간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시간을 아껴 쓰는데요. 정말로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낄 정도로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할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시간을 굉장히 아꼈습니다. 이 아껴 쓴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무익한 행동과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익한지 아닌지는 항상 미래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동과 선택이 미래에 내게 이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익이 될 것 같다 같은 애매한 경우에도 저는 무익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명확해져요. 그리고 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회사 일이 끝나면 늘 저녁에 조깅을 하는데요. 정말 비 오는 날 말고는 날마다 조깅을 합니다. 비 오는 날은 우산 들고 걷기라도 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달리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 중간에는 작은 집 앞에서 퇴근 후에 손 세차를 하는 아저씨를 자주 목격합니다. 그리고 1분 정도 더 달리면 1층이 주차장인 조그마한 회사 앞을 지나게 되는데 그 회사 직원들도 차 2대를 손 세차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는데 신기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도 쉬지 않고 손 세차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조깅하는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인데 조깅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매일 손 세차를 해요. 저는 교통편이 좋은 곳에 살고 있기도 하고 차는 곧 부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차를 사지는 않았는데 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차에도 진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런 행동이 과연 본인들에게 얼마나 유익할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실 손세차 못한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손세차 스킬이 나의 미래에 이익이 되지도 않고요. 제가 저번 영상 나의 가치를 높이는 법에서 마지막에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아무리 차를 사랑해도 손세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 세차하고 싶으면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도 되잖아요. 무익한 행동이나 선택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저는 상당히 극단적으로 생활하는 편인데 우리가 식당에 가면 보통 메뉴를 보잖아요. 저도 그때 메뉴를 보면서 음식을 고르는데 저의 경우 메뉴를 전체적으로 싹 한번 훑어보고 10초 안에 딱히 땡기는 음식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자주 먹었거나 익숙한 음식을 고릅니다. 음식을 고르는 행위는 나의 미래에 무익한 행동이라고 판단하거든요. 물론 음식을 잘 고르면 저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겠지만 한순간의 만족감이 저에게 큰 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메뉴를 빨리 고르고 시간을 절약한 저는 음식이 나올 때까지 생산성 있고 유익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음식을 고르는 것을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도 쇼핑이나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만의 시간 관리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루의 루틴을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고 규칙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 24시간 동안 선택해야 하는 횟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루에도 많은 고민과 선택을 하게 돼요. 하다못해 오늘 저녁은 뭘 먹을지 생각하는 것도 고민과 선택이거든요. 사람은 보통 하루에 150번의 선택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때마다 시간을 사용하죠. 루틴이 단순해지면 어제 했던 행동을 오늘도 하면 되니까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냥 하면 되니까요. 즉
반복되는 루틴을 만들어서 고민할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고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면 더 생산적이고 유익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루틴을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지가 궁금할 텐데 저의 경우 해야 할 일을 최대한 늘리지 않는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물건 정리를 잘 해두면 필요한 타이밍에 필요한 물건을 찾기가 쉽잖아요. 하지만 평소에 집이 지저분하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다고 하면 필요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필요한 물건을 찾는 행위가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려요. 평소에 정리를 잘 했다면 안 해도 될 일인데 해야 할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즉 평소에 정리를 잘 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늘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지금은 방 정리를 예를 들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고민하면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는 불상사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루틴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고민하다 보면 생각 외로 몇백 원, 몇천 원 더 주면 안 해도 될 일도 참 많아요. 제가 한참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보통 유학생은 돈이 많지가 않아요. 당시에 저도 돈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100원이라도 더 싼 마트를 찾아서 20분이고 40분이고 걸어서 물건을 샀어요. 그렇게 물건을 싸게 사서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은지 단돈 몇백 원, 몇천 원 정도이지만 돈을 벌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스토리인지 알게 되는데요. 유학생이라면 공부라는 본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저는 공부할 시간에 몇백 원, 몇천 원 아끼겠다고 공부할 시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물론 당시를 회상하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한 행동이지만 그러기엔 그 대가가 너무 상당히 컸어요. 몇백 원, 몇천 원 더 주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재산입니다. 그걸 몇백 원 혹은 몇천 원에 바꾸지 않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루틴을 단순하게 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멀리하기입니다. 저의 경우 핸드폰 전원을 끄던가 집중 모드로 변경을 해놓는데요. 특히 글을 쓸 때 스마트폰을 멀리합니다. 저는 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을 쓰는데 개발자이면서 글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글은 별거 없고 그냥 일기를 쓰는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펜과 노트를 사용해요. 이때 핸드폰을 만지게 되면 흐름이 완전 깨지더라고요. 한번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하면 원래 하려고 했던 건 못하고 엉뚱한 걸 하게 되더라고요. 괜히 유튜브 한번 보고 주식 한번 보고 뭐 이러다 보면 글 못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기만 쓰는 게 아니라 책도 쓰고 있거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광고를 하면 제가 지금 전자책을 쓰고 있는데 일본에서 개발자로 취업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만 아마도 일본에 취업을 꿈꾸시는 개발자 분들이시라면 이건 진짜 정말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책이 완성되면 꿈꾸는 개발자 구독자님들께 할인된 가격으로 먼저 판매하려고 해요. 그 외에도 쿠팡에서 투자하는 개발자란 이름으로 일본 어학생에서 개발자로 취업하는 성공 안내서와 가난에서 탈출하는 법이라는 책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란도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책을 쓸 때 스마트폰은 애당초 불필요하고 저의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의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참고로 저는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기를 쓰거나 책을 쓸 때는 알림이 안 오도록 아예 꺼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좀 더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어서 대본을 작성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대본을 작성할 때도 저는 노트와 펜으로 작성을 해요. 저만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이 노트에 적을 때가 가장 저의 생각을 집중해서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정말 당연하게도 행동이 단순해져요. 이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면 루틴이 단순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멀리하는 방법으로 루틴을 단순화했지만 어쩌면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멀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때문에 각자 나의 시간을 뺏고 집중을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멀리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같은 이유로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저만의 루틴을 단순화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방법은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방법이야 어찌됐든 우리의 목적은 루틴을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해서 유익한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루틴을 단순화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마 개발자이시거나 지망생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개발자 입장에서 이 시간 관리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발자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직업이에요. 즉 배움의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나의 스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요. 하지만 이 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배움의 시간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니 당연히 도태되기 쉽습니다. 생각외로 현업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개발자들을 가끔 만나는데 주로 시니어 개발자 중에서 이러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얘기를 나누면 시간 관리를 못해서 배움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시대는 변하는데 배우지 않았기에 가지고 있는 스킬은 도태되고 스킬이 도태되니 회사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자신감과 배움의 의지 하락으로 이어지는 케이스였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개발자님들은 시간 관리에 성공하셔서 원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st as surprised as you.